경자 씨도 그 샤워하고 나오지? 샤워하기 전에 다짐받을 게 있어요. 다지? 우리 그 유아 다시 영화한다고 약속해요. 약속? 아니 그 지질 않는 뭘 믿고 약속을 해? 강경자 씨가 오늘 하는 거 봐서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어떤 일로 할게요? 알겠어. 그렇게 어디다가 싸게 하면 돼 어디? 아 참 성격도 급하시네. 여기요. 여기? 됐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띵잘. 아이 멈추는 게 마시고야. 오늘의 주인공 형우에겐 사랑하는 아내 경자와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지욱이 있습니다.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아빠가 책임져.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가족에겐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연이 있었으니 빨리 들어가자. 우리 카드 뽀뽀. 그는 과거 홀로 아들을 낳고 미혼모 생활을 하던 연상녀 경자에게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집에 왔으니까 술 한잔 더 하자. 아 술이 떡이 됐고 뭔 술을 또 마셔. 빨리 들어가. 더 하자. 아우야 술. 부자. 지욱이를 양아들로 맞아 때론 아빠처럼 때론 형처럼 돈독한 사이를 맺어온 것이었는데요. 컷. 그런 형우의 직업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어른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죠. 걸신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맛있게 써 있잖아. 어디 그게 걸신 들린 표정이야.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만. 배가 안 고픈데 어떻게 걸신이 들려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작품을 촬영하던 중 그는 여주인공인 이 여자 방금 에라 씨는요. 이 사랑을 적정적으로 했잖아. 그럼 배가 고플 거 아니야. 에라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저는 격정적인 사랑을 한 후에 그 느낌을 음미하는 스타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씨.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스타일을 왜 나와? 그냥 감독이 맛있게 먹으라면 먹어. 감독님 지금 너라고 했어요? 지금 뭔가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이 영화 찍기 싫었는데 정 대표가 하도 애걸복걸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너라뇨? 어따 대고 너래 진짜. 아우 씨. 야 찍지 마. 어? 야 너 꺼져. 야 내가 너 같은 거랑 내가 찍어. 씨. 당장 꺼져 이 기집애야. 너 기집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 당신? 여보 미쳤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말 다 했는데 뭐 어떡하려고? 찍어 안 찍어? 어딜 쳐? 네가 뭘 안 찍어? 내가 안 찍어. 내가 안 찍는다고. 내가 안 찍어. 배우냐? 네가 배우냐? 어디 똥 맞춰가지고 지어? 진짜 네가 배우냐고. 설상가상 대학 시절 가장 절친한 친구무리 중 한 명인 만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힘들면 따라 죽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에 하루 종일 질질 짜던 그.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냐? 할 소리가 아니면 술에 왼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렇게 퍼마시는데 그럼 내가 박수라도 쳐줄까? 춤이라도 이렇게 막 쳐줘? 가슴이 아파서 마신다. 자고 나면 그놈한테 못해준 것만 자꾸 떠올라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마신다 여자. 그렇게 못해준 게 떠올라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 야 조용호, 너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안 해주고 못해준 거 천지백갈인데 아주 그냥 3년상 치르면서 헛날 통곡하시겠네.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무지하게 참고 있어. 이게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누구를 밖에 누구를! 너야말로 나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딱 하루 준다. 내일도 이딴 식으로 빌빌거리면 내가 확 진짜 죽을 줄 알아. 국물도 없어. 형우는 8살 어린 연하남답게 철없는 남편 그 자체로 재훈아, 우리 오늘 좋은 데 좀 데려가 주라. 그래. 그 와중에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며 오늘 딱 하루만 실컷 놀자. 오늘 딱 하루만 행복하고 싶다. 그래 오늘 딱 하루만. 나도 그러고 싶다. 친구 재훈에게 여소를 부탁하는데요. 지워쳐. 나 출근해야 돼. 알았어. 니네 병원 홈피에 원장이 오줌빨 약하다고 소문낼게. 진짜 싫다. 만식이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야,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데? 이거 다 만식이 그 자식 때문이거든? 그럼 언제고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걸 만식이가 일깨워줬기 때문이지. 맞아. 만식이 아니었으면 이거 상상조차 못할 짓이야. 아무튼 이들은 살아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된 미모의 두 여자. 야 만나봐. 오랜만에 만난 젊은 미모의 여성을 보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좋은 시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아마도 저렇게 못 마시겠다.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춤이냐? 나 토할 것 같아.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진심 그립다. 그녀들은 간장 종지 마냥 작은 그들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큰 여자들이었고 누구들 그 짝에서 뭐 하느냐? 옆짝에서 나랑 같이 한잔 해볼게. 인자분께 솔찬히 귀엽게 생겼구만. 조각이야 가식이야. 나랑 러브샷 한잔 해볼까? 러브샷. 아니 잠깐만.
하기 싫습니다. 새끼 간땡이 찌까 해갖고 어디다 왔을까? 아야, 네가 해보자. 저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형우는 자기야, 우리 좀 늦은 것 같아. 가자. 두 분 재밌게 노세요. 그래 자기야. 어쩌을까? 그렇게 빤스런을 쳐버리죠. 어젠 잘 놀았니? 잘 놀았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음날 완전 네 놈 스타일이라고 좋아할 때 언제고? 너 그 눈에 흰자만 있는 여자 봤냐? 내가 살다가 흰자만 있는 걔라는 봤어도 흰자만 있는 여잔 처음 봤다. 저 여자를 데리고 와도 그런 또라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날 밤에 썰을 풀며 하소연을 하던 중 놀래라. 씨. 감독님, 저 대사 좀 바꿔주세요. 대사를 또? 에라가 나타나 또다시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아까 바꿨잖아요. 입에 안 붙는 걸 어떡해요. 진짜 씨. 아, 진짜 뭐야? 다시 한번 사자오가 튀어나올 뻔했지만 이 바닥에 교체할 배우가 단 1명도 없다니까? 쟤 아니면 고스란히 5억 물어줘야 돼. 내가 5억이 있냐, 네가 5억이 있냐. 너나 나는 500만 원도 없잖냐. 사정 좀 봐주라, 형우야. 좀! 진짜 진지게 얘기해지 그랬어요. 어디가 안 붙는데. 야, 조감독! 대본 좀 갖고 와봐. 봐봐요, 어디가. 업계 상황상 자신이 자존심을 꺾을 수밖에 없는 현실. 떼키 감독님, 저희 10분의 1큐 가시죠. 네. 사실 형우는 모두가 알고 인정받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여자들이 진짜 점점 싫어진다. 씨. 첫 영화로 IPTV 영화를 선택한 탓에 주구장창 IPTV 영화만 찍게 되었고 미치겠네.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그로 인한 상업 영화에 대한 갈증과 좌절감은 늘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저 진짜 여자 필요 없어요. 여자가 무슨 물건이냐? 장말 말고 연락하면 나와라. 한편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욱은 학교 선배로부터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죠. 오, 대학 선배. 여친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엄만 소개팅 찬스. 엄마도 참. 여자 만나서 슬럼프 벗어났으면 벌써 만났지. 그래, 그럼 소개팅 하지 마. 여친은 만들지 마요. 엄만 여친 결사 반대. 이후 집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던 형우와 경자. 괜찮아? 안 괜찮아. 사실 경자도 과거 한때 이름 좀 날렸던 어른 영화 여배우였습니다. 아저씨 되는 게 뭐 어때서? 내일 모레 50인데 아저씨 안 되는 게 그게 더 이상하지. 네가 아저씨 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아는데. 아니 그 당신은 아줌마면서 왜 나는 아저씨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가 아줌마 같은데? 현재는 본인만의 술집을 차려 높으신 정재계 인사들을 단골로 모시며 어디가 아줌마 같냐고 물었다. 꽤나 큰 재력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 요즘 뭐하냐? 그런데 그때 형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작품 하나 자고 전화했지. 그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상업 영화 여기서 이번에 100억 들여 준비하는 영화가 있는데 너가 연출 좀 맡아라. 그것도 무려 100억 대작의 감독 제안을 받게 되죠.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말 나온 김에 대표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라. 알았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습니다, 형님. 내가 이 일에 꼭 잊지 않을게, 형님. 고맙습니다. 끝나고 백화점 가자. 백화점은 왜? 대표 만난다며. 양복 한 벌 사줄게. 양복? 경자 너란 여자는 진짜. 거사를 치르기 전 남편을 위해 양복 매장에 데려가는 경자. 괜찮네. 뭐야 이거? 이 공이 몇 개 이게? 와 씨 말도 안 돼. 그녀는 무려 750만 원이나 하는 양복을 계산해주세요. 한 방에 질러버립니다. 나 그냥 싼 거 입어도 된다니까. 차키 네가 가져가. 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바보같이 굴지 말고. 자기야. 저녁도 네가 멋지게 쏘고 무조건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 알았지? 누님. 먹어. 누님이라고 하지 말랬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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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먹고 싶어. 왜 미쳤나봐. 그날 밤 바로 그 영화 제작사 대표인 광규형을 만나러 간 형우. 언제까지 그런 싸구려 저질 영화만 찍고 있을 거야? 저도 그걸 뭐 찍고 싶어서 찍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 감독 너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준다니까. 수준 높은 영화 찍고 싶지? 고급 영화 찍고 싶지? 예. 내가 그런 영화 찍게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대표님. 대표 무슨 소리냐 이게. 형이라 불러. 예, 형. 한잔해. 예. 에헤이 우리 사이에 뭘 돌아서 마셔. 그냥 편하게 마셔. 아니 무슨 양복이 이렇게 어수래.
온갖 민폐짓에도 영화를 하겠다는 절실함 하나로 괜찮습니다, 대표님. 그래 뭐 양복이면 또 한 벌 사면 되는 거야. 그는 꼭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이프가 그 강경자라며? 하지만 이내 왕년에 빨간자도 강경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내가 엄청 들이댔었는데 대표는 숨겨왔던 진짜 속내를 꺼내버리죠. 그 하정 어딘가에서 술집 한다고 들었는데. 라이브 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경자가 어른 영화 배우였던 시절 그녀의 열렬한 팬이었고 아니 그럼 뭐 나도 가서 한번 팔아줘야겠네. 야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거기서 한잔하는 거 어때? 예, 대표님. 제가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좋았어. 이 친구 볼수록 마음에 드네요. 이 일을 빌미로 그녀와의 만남 자리를 가지려던 것. 한편 다음날 지욱은 선배가 소개시켜준다던 여자를 만난 뒤 그녀의 집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었는지 당황한 채 황급히 집 밖을 뛰쳐나가는 그. 우리 아들 살아있었네. 어디야 지금? 그 간만에 선배 만나서 그 술 한잔하고 그 선배네 집에서 잤어. 선배? 선배 누구? 그 엄마 모르는 선배야. 그만 갈게 끊어. 얘 봐라. 진짜 이상하네. 여자 선배 아니야? 아니야. 니네 아들 지금 슬럼프다, 슬럼프. 의심 금지, 잔소리 금지, 의심 금지, 잔소리 금지. 편하게 막.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죽어도 이렇게나 안 울겠네. 정신을 차린 뒤 지욱은 그녀를 만났던 지난밤을 떠올리는데요. 괜찮은 애야. 잘 만나봐. 됐어요 형. 저 진짜 여자 만날 생각 없어요. 만나보고 생각해 임마. 딱히 소개를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야. 선배 강산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그녀. 저는 강지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미라예요. 바로 형우의 어른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에라였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잘해 임마. 지금 완전 끝내주는 애야.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새벽에 연습이 있어서요. 정말 이따가 임마. 나 기껏해서 자리 다 만들어놨더니 자식이. 저 여자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잘난 척 하지 마 새끼야. 근본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튕겨 이씨. 야, 너 공준 친다고 신분이 좀 상승하냐? 너나 나나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들은 그냥 적당히 사다 적당히 뒤지면 되는 거야. 알아? 진짜예요? 진짜 이따 저녁 먹자? 그 사이 형우에겐 제작사의 연락이 또 걸려옵니다. 조건 그게 뭔데? 니네 와이프도 같이 먹자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왜긴 임마. 대표님이 한때는 니네 와이프 팬이었대잖냐. 그것도 왕팬. 어떻게 할래? 같이 볼 거야 말 거야? 당연히 같이 봐야지. 알았어요. 이따 봐. 그의 통화 내용을 듣던 경자는 같이 가줄게. 어딜? 다 들었어. 대표가 나랑 같이 보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기 그 가게도 나가봐야 되잖아. 저녁 먹고 우리 가게로 2차 가면 되지. 정말? 그래주면 나는 완전 고맙지. 기꺼이 남편을 위해 술자리에 함께 해주기로 하는데요. 거야. 아니 구세주야. 내가 조만간 양복값 몇백 배 벌어다 줄게. 됐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확답을 받아내. 바보같이 끌려다니지 말고. 끌려다니긴. 나도 그러려고 생각했어. 자식. 간다. 대장님! 대장님! 그날 저녁 그렇게 함께하게 된 그들의 회식 자리. 저희 형우 씨 잘 좀 부탁드려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저렇게 실력 있는 감독 흔치 않아요. 저 감독 실력 좋은 거야 뭐 두고 보면 알 테고. 강경자 씨 뭐 영화 다시 안 찍나? 아직 이 정도면 뭐 아직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영화 하나 더 찍지 왜?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연기에 뜻을 접은 지 오래돼서요. 아쉽다. 이 강배우만큼 이 관능미 넘치는 배우 찾기 힘든데. 대표의 노골적인 관심에도 대표작이 빨간 자두였죠 아마? 그걸 다 기억해 주시고 영광입니다. 오직 형우를 위해 열심히 미소 짓는 그녀. 그 한국 영화에 티시즘의 미학을 그만큼 잘 살린 영화가 없었지. 조 감독은 당연히 봤을 거고. 장원이 넌 그 영화 봤니? 그럼요. 우리 나이에 빨간 자도 안 본 남자는 없을걸요. 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여전히 이렇게 몸매가 좋아? 지금이라도 나랑 그 중년에 뜨끈뜨끈하고 그 화끈화끈한 멜로 영화 하나 찍는 게 어때? 제목은 그 빨간
호두. 호두? 빨간 호두? 아, 참. 대표님 참 유머 감각도 좋으시다. 짱입니다요. 하지만 잠시 후 그러지 말고 우리 러브샷이나 한번 하지. 결국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대표님 진짜. 왜? 하기 싫어? 아슬아슬 줄타기 하던 광규 형은 저 대표님 저랑 하시죠. 예.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기어이 넘고 말았고 이켜나! 어디서 찌질한 놈이 들이대. 자식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니 내가 너 같은 놈이랑 러브샷 할 군번으로 보이냐? 순식간에 분위기는 쌓여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아직도 IP 영화를 찍고 사는 거야 이 자식아. 그리고 어디서 금방지게. 아이 미쳤나 씨. 야 이씨. 남편을 무시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주는 그녀. 넌 뭐가 이렇게 잘났냐? 니까짓 게 뭔데 내 남편을 무시해? 니 같은 거 트럭으로 덤벼도 내 남편 발가락 털끝도 못 따라가 알아? 뭐야? 그럼 말 다 했어? 못했다. 못했다! 똑바로 들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들여도 너같이 인간 덜 된 놈이 만드는 영화 안 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 연락만 했다 봐. 통째로 전기구이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갔냐? 가자. 경자의 그런 행동에 형우는 생각이 많아지고 말았는데요. 보이지? 낮엔 별 볼 일 없던 거리가 밤엔 이렇게 화려해 보이잖아. 그러네. 인생도 그런 거야. 불 꺼질 때 있으면 불 들어올 때 있는 거고 초라할 때 있으면 화려할 때 있는 거야. 그니까 기운내. 그딴 놈한테 무시당했다고 열받지 말고 몇 배로 갚아주려고 거니까. 자기 혹시 나 원망하는 거 아니지? 일 다 망쳤다고.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래도 나도 남자야. 원망을 왜 하냐? 한 번도 형편 없었던 적 없거든. 비록 지금은 불이 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우 네가 얼마나 빛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기운내. 나 갈게. 응? 들어가. 조영우 감독님! 깐나무 가자 우리! 파이팅! 그러던 어느 날 지욱에게 에라의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죠. 네. 지욱 씨, 잘 지내죠? 어디시죠? 저 미라예요. 강미라.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강산 오빠한테서 알았죠. 강산이 형한테서요? 우리 같이 잔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설마 처녀 건드리고 먹튀하려는 거 아니죠? 아 뭐예요? 처녀를 건드려? 제가요? 됐고 뭐 미안하면 술이나 한잔 사주시다. 아 이봐요. 제가 언제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저 술 끊었거든요. 누가 그쪽 보고 마시랬나. 뭐 나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이어나갔고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에라의 태도에 지욱 또한 그녀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바닥 떠난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냐? 그 사이 회식 이후 나가래를 직감한 형우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 풀어 형.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갖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냐? 우리 사이에. 와, 야 이거 제목 죽인다. 이거 확 땡기네. 야 이거 빨리 찍고 싶다. 미안하지만 이 작품은 안 돼. 아이 진짜 왜 그래? 주인공이 에라야. 에라? 근데 왜 안 돼? 걔가 네가 감독하면 자긴 안 하겠대. 뭐? 그 싸가지가 그래? 아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지가 뭔데 감독을 가려? 걔 진짜 못 쓰겠네. 이거 그 싸가지가 하면 나도 못해. 이거 내가 안 해. 아 짜증나 진짜. 아유 그럼 얘기 끝났네. 큰 소리 한번 쳐보지만 지금 아쉬운 건 본인뿐. 그 싸가지 내가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하지만 그런 에라에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죽이라고! 니년 죽여서 어떻게 뭐가 있다고 죽여? 그동안 실컷 이용했잖아. 이제 그만 나 좀 놔주면 안 돼? 부탁할게. 놔준다니까? 마지막으로 그 자식한테 한 번만 더 확실하게 공사 치면 놔주지 말라고 해도 놔준다고 했잖아 이년아. 강산의 협박을 받아 너 하나만 믿고 사는 네 동생들 생각 안 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갔던 것.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그는 지욱이 에라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강지욱, 걔네 엄마가 진짜 돈이 많거든. 네가 오늘 밤에 그 자식이랑 자는 사진만 확실하게 찍어서 주면 더 이상 이런 일 안 시킬게. 약속. 그날 밤 뭐 잘못 드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갑자기 쑥 들어오고 그러세요. 뭐가 아저씨 되는 거 싫다며? 형 이 시간에 웬일이야? 너 내일 일 없지? 형 하루만 도와주라. 하루만? 감독이 갑자기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내일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지 뭐냐? 야, 씨 세상 좋아졌네. 씨. 아니 그거 하루 펑크 나면 돈이 얼마인데 감독이 배탈 났다고 촬영을 접어? 참, 씨. 우린 기저귀 차고서라도 나갔는데. 씨. 그러니까 말이야. 세팅 다 해놨는데 미치겠다 진짜. 그래 알았어. 내가 뭐 중요한 약속이 있긴 한데 깨야지 뭐. 너밖에 없다 형우야. 정확한 장소랑 시간 찍어서 바로 보내줄게. 그래 알았어요. 들어가. 그 시나리오 보내주고. 그 바닥 다시는 가기 싫다며. 근데 뭐 내가 그 형사장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 우리 신랑 참 착해요. 경자는 또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지욱이 신경 쓰이기만 했는데요. 지우가 아 그만 좀 해라. 그 12시도 안 지났어. 미안해. 그런 엄마의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발 벗고 신발. 두 번째 데이트를 끝내고 술에 취한 에라를 집에 바래다주는 지욱. 분위기가 흐뭇해질 뻔했지만 그는 유혹을 뿌리쳐내는 강단을 보여주었죠. 가지 마요. 그 사이 진짜 내가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절부절 지욱의 방을 뒤적거리다가 웬 여자의 머리핀을 발견한 경자. 에라 또한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 쑥스려.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강산이 요구대로 함께 잠자리에 들어 사진을 촬영하려 했지만 아, 진짜 잎이나 또 먹고, 잎이라도 또 먹고, 지가 앞이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이러지 마요. 이렇게 멋지고 이쁜 여자는요, 나같이 못나고 멍청한 놈 앞에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유혹해도 절대 넘어오지 않던 순수함 그 자체였던 지욱. 가자! 이쁘네. 우리 엄마 갖다 줘야겠다.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그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올라와서 자요. 안 자는 거 다 알아요.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올라와서 자요. 그런 말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음날 먹어요. 맛은 장담 못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잠만 잘 자고 일어나 아침을 함께하는 두 사람. 근데 미라 씨는 직업이 뭐예요? 에라는 지욱의 질문에 잠깐 당황했지만 저 벗는 영화 찍어요. 벗는 영화요? 이내 솔직하게 밝히기로 하죠. 저 배우예요. 예상치 못한 답변과 그렇게 대놓고 실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이게 실망했다기보다 그런 일을 하는 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먹고 가요. 갑자기 또 냉랭해진 분위기.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일 하는 거 실망하는 부모 있으면 응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딸이 벗는 영화를 찍는데 응원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때서? 네? 배우도 엄연한 직업이야. 골프 선수만 직업이 아니라 알아? 적당히 먹고 꺼져. 준이야 잠깐만. 이후 출근한 에라는 하루 대타를 뛰러 온 형우와 함께 촬영을 시작하는데 준이야 잠깐만. 저기 준우 씨, 그렇게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되고요. 뭐 한여름에 이렇게 녹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안 녹게 잘. 이건 뭐 남녀가 호텔에서 대화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두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대본 숙제 한번 다시 하고 갈까요? 영화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읍시다. 예? 남자 배우가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연기를 하고 맙니다. 참다 결국 또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형우. 강정우 씨, 준우한테 연하는 지금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남자한테 첫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진짜! 첫사랑이 뭐 오늘 하루 대타 알바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대충 찍다 가면 되지. 어디서 감독 행세야! 뭐? 알바가 감독 행세? 그런데 웬일인지 누가 삼류 배우 아니랄까봐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너 나한테 한 소리냐? 어? 꺼져. 너 같은 거랑 말 섞는 거 자체가 쪽팔리니까. 막말하는 남배우에게 에라가 한 소리를 대신해주는데요. 역 같은 영화다 있냐? 나 영화 안 찍어. 나 영화 못해! 선배님!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순간 감동받을 뻔했지만 내가 가갖고 잘 설득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걱정했다 그래요? 웃겨 진짜. 저런 역시 쟤는 안 돼. 어?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아 괜히 감독할 뻔했네 씨. 야 밥 먹고 하자 씨. 그날 밤 아, 무슨 사내놈이 속이 그렇게 밴댕이지 씨. 1시간을 빌어도 화를 안 풀어요. 내가 그럼 거지 같은 거한테 빌기나 하고 진짜 씨. 아, 쪽팔려 진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박 대표 바지가랑에 붙잡고 나 잡아잡쇼 했었어야지. 들이받긴 왜 들이받냐. 100억짜리 영화 감독 자리가 뒷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 속 터지는 소리 하지도 마. 누구 뭐 들이받고 싶어서 들이받았냐? 성질 물 같은 여자를 한번 살아봐 형이. 어? 살아봐. 괜히 씨 같이 만나가지고 씨. 아유 열불나 진짜 참말로. 술 한 잔을 걸치며 또다시 신세 한탄을 하던 형우. 그런데 그의 앞에 조 선배 아니세요? 오랜만에 만나게 된 후배가 나타났죠. 여기 어쩐 일이야? 앉아. 근처 사무실에서 배우들 리딩이 있었거든요. 200억짜리 시대극인데 쟤들이 아직 CG랑 너무 굳어 있어서요. 좀 풀어주려고요. 뭐 영화가 이씨 200억씩이나 되냐 씨. 선배가 영화만 찍어서 상업 영화판을 잘 모르는구나. 요즘 200억이 기본이에요. 영화는 한 1억이면 찍나? 아무런 저의 없이 슬슬 긁기 시작하더니 야 담배 한 대 필래? 요즘 누가 담배 펴요. 근데 선배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 바다로 빠질 줄은 진짜 몰랐어요. 참 얘들아 인사드려. 이쪽은 조영호 감독님. 영화계에서 거의 봉준호급이지. 아 예. 조 선배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아 됐어 임마 씨.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니들 먹고 싶은 거 맘대로 시켜 먹어. 센 척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드세요. 예? 아줌마 여기랑 여기 제가 같이 계산할게요. 네. 이모! 여기 안주 제일로 비싼 걸로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는 그 보란듯이 무너져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게 된 형우의 자존감은 그를 흑화하게 만들었고 어머 죄송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채 경자의 술집을 찾아갑니다. 어디서 이렇게 먹었어? 어디서? 밥은 먹었어? 그리고 야 강민자 그 분노의 화살은 잘난 척 하지 마. 그녀에게 향하고 말았는데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자신을 위해 대신 나서줬던 그녀의 행동이 그때 네가 그 인간한테 그 던지면 안 했어도 나 영화 찍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앞길을 망쳐버렸다고 원망하게 된 지금 그땐 그 싸가지한테 멱살을 잡혀 인생이 약같이 꾸미고. 야 강근자 이 다 너 때문에 책임져. 경자 또한 큰 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죠. 다음날 잠에서 깬 형우는 지난밤 자신의 만행을 떠올리고는 주옥됐음을 감지하는데 네가 제정신이야? 다행스럽게도 제정신이냐고 이 자식아! 너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어떻게 말도 없이 왜 와 그래? 너 슬럼프가 무슨 벼슬인 줄 알아? 너 어디서 잤어? 어디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체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 화살은 지욱에게 먼저 향해 있었습니다. 너 말 안 해? 이놈 새끼 말 안 해? 방에서 발견한 여자의 머리핀과 너 엄마 혀 깨물고 죽는 걸 보고 싶... 외박을 하고 들어온 아들의 달라진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나버린 경자. 어디가 너 말 안 끝났어! 어디가! 형우는 황급히 지욱을 데리고 대피하는데요. 그러게 임마 그 여친 생겼으면 생겼다고 미리 얘기하면 좋잖아. 네 엄마가 그렇게 꽉 막힌 여자도 아니고 엄마한테 말하기 정 부담스러우면 아빠가 있잖아. 아빠야말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여친 소개받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데. 여친 안 생겼어. 너 진짜 치사하게 아빠한테도 구라칠래? 뭘 안 생겨. 네 엄마가 네 방에서 그 여성용 머리핀 발견했는데 밤새 그 머리핀 붙잡고 아주 세상 끝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데 아주 그냥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정신줄 놓고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야? 뭐 하는 여잔데? 예뻐? 나이는? 연상은 아니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는 거는 아직 알아가는 단계다 뭐 그런 얘긴데. 있네. 여친 있는 거 맞네. 아 이 새끼 이거 이제 실토하네 이거. 아빠는 엄마 처음 봤을 때부터 배운 거 알았어? 형부도 알았지? 왜? 아니 그냥. 근데도 좋아했어? 야 좋아한 정도가 아니지. 네 엄마 여신이었어. 요즘 배우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 이 스타킹 하나를 벗어도 1mm 이 영혼을 불어넣어가면서 그냥 덜덜덜 말아서 벗었어. 그거 보는데 그냥
아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혹시 너 지금 만나는 여친이 배우야? 한편 네가 그때 규인규한테 어쩐지 말 안 했어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한바탕 하고 나니 또다시 떠오른 지난밤 형우의 취중진담에 깊은 생각에 빠진 경자는 잠시 후 뭔가 결심한 듯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 강경자예요. 한 번만 더 인사불성돼서 가게 찾아오면 한강에 던져버릴 거야. 너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한 번만 안아보자. 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일로 안 와? 괴롭다고 술 퍼먹지 말고. 내가 괴로워서 마시냐? 삶이 고달프니까 마시지.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호텔. 한경자 씨. 이렇게 연락을 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흔들리지 말고 올라가시죠. 바로? 그럼 나야 좋지. 하지만 경자가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모습을 저 여자 형우 씨 와이프 맞지? 하필이면 친구 재훈이 목격하고 맙니다. 경자 씨도 그 샤워하고 나오지? 호텔방에 들어간 경자는 광규형과의 은밀한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샤워하기 전에 다짐받을 게 있어요. 다짐? 우리 그 이후와 다시 영화한다고 약속해요. 약속? 아니 그 지질 않는 뭘 믿고 약속을 해. 강경자 씨가 오늘 하는 거 봐서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어떤 일로 할게요? 알겠어. 그렇게 어디다가 싸게 하면 돼 어디? 아 참 성격도 급하시네. 여기요. 여기? 됐지?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죽음을 당해버린 선배 강산. 에휴, 그 선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선배는 개뿔. 그딴 양아치가 우리 학교 선배란 것 자체가 쪽팔린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지인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 인간이 나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나갔다가 나 완전 개쪽당했다니까. 얼굴 좀 반반하다고 드럽게 튕겨요. 애 배워주지. 에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버리죠. 강미라? 너가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아, 너도 소개받았냐? 아이 그 기집애. 그 인간이랑 같은 공항 출신이잖아. 나도 예전에 소개받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열나들이 됐는데 기집애가 죽어도 안 넘어더라. 그런 일 하는 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일하는 거 실망하는 부모 있으면 응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 먼저 갈게. 무언가 결심한 듯 에라를 찾아가는 지우. 제가 그날 표정이 안 좋았던 이유는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다짐합니다. 미라 씨한테 실망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생각나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애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함부로 부모님 걱정해서 미안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해요? 지우의 그런 고백에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오해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면 되지 왜 굳이 찾아와서 생각까지 하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그래요? 내가 처음으로 마음 준 사람인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에라는 요즘 봐요. 미라 씨야말로 나 같은 것들. 분위기에 취해 입술 박치기를 해버리는데요. 다음날 형 웬일이야? 형우야, 빅뉴스. 경자가 형우 몰래 대표를 만난 이후 다시 너랑 일하고 싶대. 뭐? 그게 뭔 소리야? 결국 연락이 오고야 말았죠. 진짜?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훌륭해서 기분 상하는 거 아닌가? 조용호,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 알았지? 아, 뭔 소리야. 기라면 기고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을 거거든. 자존심 같은 거 구두미창에 깔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나 이번 기회에 무조건 잡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이게 시나리오가 아주 그냥 끝내준다니까. 양경자, 너 이제 앞으로 이 신랑만 믿어라. 남은 50년 내가 비단길에서 걷고 뛰고 날게 해줄 테니까. 와, 씨, 나 늦었다. 간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신난 형우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조 감독. 다시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욱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여자를. 눈에 뵈는 게 없는 여자니까 조 감독 여기까지 온 건 줄 알아. 네? 아이고 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그때 얘기는 뭐 꺼내지 말자고.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받았지? 예. 장환이 형이 메일로 보내줘서 바로 읽었습니다. 대표님,
저 정말 완전 재밌게 진짜 잘 읽었습니다.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럼 뭐 다음 주 내로 계약하고 당장 일 진행하지 뭐. 감독 자리를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지겠습니다. 목숨 바쳐 지겠습니다, 대표님. 얻어내고야 마는 그 감사합니다, 대표님. 에라야? 한편 에라 또한 새로운 감독과의 마찰로 인해 이게 무슨 예술 영화니? 상업 영화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벗는 영화면 캐릭터 감정 싹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막 찍어도 되는 건가요? 네가 계속 이런 식이면 윤 감독도 이 영화에서 손 빼겠대요. 잘 됐네요. 대본 숙지도 안 된 인간이 무슨 영화를 찍겠다고. 그 이참에 그 조 감독이나 다시 데려오면 되겠네. 조 감독? 그러다 뜬금없이 형우의 얘기를 꺼내는 그녀. 설마 조형우? 뭐 재수는 없지만 차라리 그 감독이 훨씬 낫죠. 암튼 저 이거 시나리오 수정 못하면 이 영화 안 찍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아니 에라야? 나 에라? 나 저 싸가지를 확 그냥. 미라 씨 여기에요. 갈수록 지가 탑스타인 줄 안다니까? 그 싸가지가 좀 없어서 그러지. 그래도 이 바닥에 그만한 애 없어요. 둘이 짰냐? 물자. 에라도 너만한 감독 없다더니 둘이 쌍으로 칭찬 품앗이라네? 야 미운정 요렇게는 무서운 거라니까. 그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그 싸가지가 그랬어? 서로의 매력에 스며드는 듯했죠. 아이고 어떻게 사람 볼 줄 아네 그거. 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지금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 지금 내 눈엔 형이 원빈보다도 잘생겨 보여. 왜 그래 너? 아우 형 나 영화 찍어. 그때 엎어졌던 거 그거 있잖아 그 100억짜리. 야 진짜야? 야 그 영화 다시 찍는다고? 야 그 인간 다시 안 본다며? 아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야 그래 잘했어. 진심 축하한다 우리 형우. 와씨 되게 좋아하네. 좋지 그럼. 그래서 말인데 그때 나 그때 찍었던 거 그거 있잖아. 그 계약금이 아니라 그 알바비 좀 주면 안 될까? 줘야지 그럼. 잠깐만. 자 잠깐만 저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얼마 안 돼. 미안하다. 아이 뭐 미안해. 내가 고맙지. 내가 계약금 받으면 한턱 쏠게. 콜. 그리고 뭐 이런 걸 찍냐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다. 간다. 아니 저 싸가지 진짜. 누구냐 이게 몇 시간을 개고생했는데. 마지막 알바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우는 그녀와 자신의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냐 이게? 아빠 내 여친 진짜 이쁘지? 미라 씨 우리 아빠 진짜 멋지죠? 아, 네. 아이 자식 참. 저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극구 반대하고 나설 줄 알았건만 걱정 마세요. 오래 안 만날 거니까. 몇 번 만나다 헤어질 테니까 굳이 반대 안 하셔도 된다고요. 반대 안 할 건데. 네? 반대할 생각 없다고. 반대하면 더 불붙잖아. 그럼 뭐 만나든 헤어지든 둘이 알아서 해. 아니 무슨 아빠가 그래요? 뭐 나 같은 싸가지가 아들 여친이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싸가지 없는 게 뭐 어때서? 우리 지우개한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뭐 응원은 못 하겠고 내가 반대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서둘러 헤어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봐. 내가 우리 지우개 아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우개 제 진짜 명품이야. 지우가 아빠 일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너 이걸로 좀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됐어 아빠.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나중에 밥 맛있는 거 사줄게. 만나서 반가웠어요. 응? 아빠 간다. 앉아.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어때요? 우리 아빠 진짜 편하고 좋죠? 네. 지욱 씨가 아빠를 닮았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에라는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는데요. 저 에라예요. 미라 아니고 나 에라.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 야 형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난 네가 무조건 해낼 줄 알았어. 이래저래 아주 기쁜 하루를 보낸 형우는 한참 자랑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야 그래서 말인데 공철아. 그 사이 재훈이 야 실은 내가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에서 경자실 봤거든. 그날 경자가 호텔에 간 썰을 조심스럽게 풀게 되고 진짜? 야 내가 바로 형우 자식한테 전화하려다가 관뒀다. 그 자식 그 얘기 들으면 한강 가서 뛰어든다고 난리칠 게 뻔해서. 야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재수 씨도 우리 정희처럼 이상한 놈한테 협박받고 있는 거면 어쩌려고. 형이랑 경자씨 다르지. 경자씨가 협박을 하면 해지 당할 사람이니? 형우는 그제서야 그게 무슨 소리냐?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죠. 넌 말 다 했냐? 정혜는 남자랑 호텔 가면 협박받아서 마지못해 가는 거고
우리 경자는 남자랑 호텔 가면 좋아서 지발로 가는 거다 그거냐 지금? 말이 좀 심하다. 심하긴 뭐가 심해 임마. 그 말이 그거잖아 지금. 자격지심도 적당히 부려 임마. 친구로서 걱정이 돼서 한 말을 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걱정을 해? 야, 날 걱정하는 놈이 그딴 식으로 뒷담 할 거냐? 이거 안 놓니? 야, 그만들 해. 야, 앉아서 말로 하면 되지. 왜들 그래? 야, 형아, 이빨 봐. 지원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임마. 내가 두 귀를 똑똑히 들었는데 이 새끼는 매사가 사람 깔보고 무시한다니까. 아무나 깔보고 무시해?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 임마. 야! 야, 형아! 내가 어쨌는데? 야, 너 뭐가 잘난데 새끼야? 야, 너 뭐가 잘난데 새끼야? 이후 경자를 찾아가 따져묻기 시작하는 형우. 언제 갔어? 친구들하고 축하 파티 한다고 안 했어? 솔직하게 대답해. 솔직하게? 어제 남자랑 호텔 갔어 안 갔어? 그 남자가 혹시 박시호 대표야? 응, 맞아.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일단 룸으로 가자. 내가 자세하게 다 얘기해줄게. 아이씨, 어딜 만져 이씨. 조용호. 그래도 혹시나 아니라고 믿었는데 아니라고 잡아 뗄 줄 알고 왔는데 강경자 너 진짜 나쁜 여자야. 그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욱과 에라. 조심히 가요. 아, 헤어지기 싫은데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외박하면 쫓겨난다면서요. 뭐 그냥 쫓겨나죠 뭐. 맘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에라 씨 혼자 있는 거 싫다면서요.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지욱 씨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전화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한 남자. 잘 지냈어? 바로 죽은 강산의 남자친구였는데요. 남친 생겼네. 글쎄. 다음날 너 새벽까지 어서 뭐 했어? 이제 단단히 화가 나 경자를 외면하기 시작한 형우. 오늘부터 당장 출근이라며. 일 안 나갈 거야? 진짜 이씨. 내가 출근을 어떻게 해? 미쳤다고 해? 아무 일 없었으면 없는 줄 알아 좀. 긴 포크 없어 씨. 내가 그 인간을 아는데. 내가 널 아는데. 날 아는데 날 아는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 너가 그 인간하고 호텔방 들어간 다음 날 나랑 같이 일하자고 연락 왔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좋게 받아들여. 그게 말이 되냐? 날 연명에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서 그 인간 마음 돌리면 내가 좋아할 것 같냐? 나도 남자야 이 여자야. 자존심 같은 거 구두미창에 깔아준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기회에 잡는다며. 그렇게 맘먹었으면 바보같이 구질 말고 영화 찍어. 어떻게 쓰는지 이번 기회에 잡으라고. 진짜 이게 지금 자존심 구두리 색 같다고 될 문제냐? 하늘이 두 쪽이 아니라 내 쪽, 아니 주신 쪽이라는데 뭔 기회를 잡아? 강경자, 너나 그렇게 살아. 그녀 또한 그의 그런 태도에 속상한 건 마찬가지였죠. 박준복 씨 혈관성 치매입니다. 한편 형우의 친구들 또한 각자의 사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짜리 계약인데 그걸 놓칩니까? 예?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박 과장이 누굴 설득할 그럴 능력이나 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숫자 공부나 다시 하세요. 이건 또 왜 없어?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려버린 춘복.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힘들게 사신다. 힘들게 살아. 아이고. 이거 좀 닦아야지. 강 사장님. 이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 아유 대표님 뭘 그렇게 놀라. 내가 가게세랑 인건비 지원해준다니까 고맙다고 회사에 인사 온다는 거 그냥 여기로 부른 거야. 가게는 어쩌시고? 아니 지금 가게가 문제입니까? 어찌나 고마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말이야. 그 나이에 부부관계 그런 거 가능하나? 대표님, 이거 진짜 아야 부부관계요. 아야 이거 제가 제 자랑 같지만은 야 아직도 있을만합니다. 대표의 눈밖에 나버려 수십 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어버린 궁철까지. 아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아 이게 다 이 남자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아 원래 이 스쿼트 계급은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힘과 이 권력의 순서지. 강 사장 잘 갔어? 거래 또 남자라고 술은 좀 마시되 분위기도 잘 맞추고 돈에 장사 없지. 당장 사표 내. 그 얘기하려고 오늘 술자리 만든 겁니까? 마지막으로 술 한잔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고. 천호점 사장님은 왜 부른 겁니까? 왜 부르게?
수컷이 돈 없고 백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추잡하고 피곤하다는 거 본부장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부른 거지. 여러 말 말고 사표 내 임마. 잘난 척 그만하고. 대학 시절 젊은 청춘 때 만나 어느덧 중년 남자의 애환을 겪게 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해온 그들은 다 같이 바다로 가 스트레스를 풀기로 하는데요. 나 영화 때려쳤다. 왜? 도저히 그 인간 얼굴 못 보겠더라. 나 회사 잘렸다. 아니 그만뒀다. 나 괜찮아. 위로할 필요 없어. 야 기운들래. 그래도 니들은 나보단 낫지 않냐? 형은 이 와중에 또 신세 타령이냐? 아니 신세 타령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 애는 이제 7살이지. 통장에 잔고는 바닥을 치지. 그만 좀 해라 진짜. 언제까지 그 레파토리를 울고먹을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친자식도 없고 4명으로 된 통장 자체가 없는데 그럼 뭐 나 어떻게 살라고? 그냥 바다에 확 빠져 죽을까? 그러네. 난 애도 있고 통장도 있고. 형은 너보다 훨 낫네. 치매도 걸렸고. 얘들아 나 치매랜다. 그러니까 기운들 내. 나보단 낫지 않냐? 에이 진짜 농담 좀 그만해. 지금 농담할 분위기냐? 나도 농담이면 좋겠다. 진짜 농담이면 좋겠다. 우리 이제 겨우 인생 반바퀴 돌았다.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왜 이러냐 이제. 집에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덤비야. 그렇게 속이 뻥 뚫리게 큰 소리 한번 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차디찬 바닷물에 뛰어든 대가는 혹독한 감기 몸살로 찾아왔죠. 가지마 여보야. 추워. 다음날 야 강경자, 너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사람 자고 있는데 치사하게 일방적으로다가 아이 진짜. 미운이 고운이 해도 결국 그를 옆에서 챙기는 건 오직 경자뿐. 꿈이 아니었나? 아 빨리 옷 입어 병원 가게. 병원을 왜 가? 나 다 났는데. 빨리 밥 줘. 과연 그들에겐 애도 아니고 주사 맞는 거 그렇게 싫어하냐. 애지 벤자민. 어떤 일들이 너 아침에 죽 먹어라. 더 펼쳐지게 될까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진짜요? 어머, 코치님 감사합니다. 네, 꿈만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왜? 지욱이 국제대회 나간대. 예선 통과했대. 뭐? 진짜야? 와! 야, 지우가! 어디 바로 간다 또. 또 한 반이다 이놈 새끼. 안 받아? 아 연습한다고 전화 안 받네. 옛날부터 그랬잖아. 공부할 때 핸드폰 절대 안 봐. 이게 뜻한 자식 연습하냐고 전화 안 받는구나. 아저씨, 나 예선 통과했어요. 나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꼭 우승해. 까짓거 확 우승해버리죠 뭐. 그 대신 소원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10분 동안 키스해주기. 아 입술도 닳겠네. 아 빨리. 이건 뽀뽀인데? 오늘은 2020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김성호, 김혜은 커플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기존에도 소개해드렸던 1-6화 리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라를 협박한 주강산이 어느 날 의문에 살해를 당하며 그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 과정이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전개 스토리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스토리는 5명의 절친들이 보여주는 중년 남성들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청춘 시절 서로를 알게 돼 중년이 된 지금까지 끈끈한 우정을 쌓으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남자들. 나이가 들어 서로 다른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서로 다른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서로 달라진 각자의 인생사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인상 깊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형우와 경자 커플의 이야기는 기존 드라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던 조금은 막장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신한 스토리라 더 흥미롭게 느껴졌죠.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인생사의 수많은 감정들을 코믹하면서도 때론 또 진지하게 잘 그려낸 이야기인 만큼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자르.